영원한 좋아요. 설명을 해드리면 어쩌면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준비. 구조를 잘 봐야 돼. 이름 용어 명칭을. 그러니까 안에서는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밖에 꺼내놓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거는 엔진 오일이죠. 그러면은 오일 넣는 데는 여기, 그죠? 오일 필터는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쪽에. 잠깐 오일 필터 어디 달려있죠? 여기 유수 분리하는 장치. 오일 필터. 예, 오일 필터, 엔진 오일 주입은 여기서 하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엔진 오일은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냉각 장치. 냉각 장치는 해수 펌프가 있죠. 해수 펌프가 하는 역할은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바닥에서. 그래서 엔진에다 넣어주고 열교환기로 가든 엔진으로 가든 냉각을 하고 배출시키는 것까지 힘을 주는 거예요. 그 해수 펌프는 여기 달려 있습니다. 여기 조그만 풀리 있죠, 왼쪽에? 요거요? 예. 그게 펌프입니다. 거기서 임펠러를 또 바꿔요. 예, 그 안에 펌프 임펠러가 있죠. 고무로 된. 그것도 매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작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럼 여기도 필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해수 필터는 이 요트에서는 중간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라인 중간에 라인 중간에 예, 스트레이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물질이 다 걸리고, 그리고 큰 이물질이 없는 물만 이리 오죠. 그래서 여기서 펌핑을 하면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호스가 요거예요. 이렇게 따라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쭉 해서 여기 연결돼 있죠. 이게 열교환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와서 요 라인은 프레시워터, 부동액이 흐르는 라인이고, 요거는 바닷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요 안에서 열이 교환이 돼요, 두 개가. 그래서 서로 섞이진 않죠. 섞이진 않죠. 그러면 프레시워터는 식고 얘는 열을 뺏어서 배출이 되는데 어디로 나가느냐? 이쪽으로 나갑니다. 요게 배기관이에요. 이게 하는 역할은 배기가스가 요리 나옵니다. 엔진이 돌고 나면 배기가스는 뜨겁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섞어버립니다, 물을. 그러면 이 배기관이 배 밖으로 나가는 라인까지 쭉 고무호스로 연결되어 있는데 배기가스 온도 때문에 고무호스가 녹는 거를 막아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것까지 냉각을 하고 나가는 거죠. 배 바깥으로. 여기 사이에 그럼 칸막이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칸막이는 아니고 보통 요 라인은 지나가고 이 바닷물이 지나가는 라인은 작은 관들이 막 있어요. 그거 이제 열교환기가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관이 가느다란 관이 수십 개가 쫙 뚫려 있고 그 관 사이로 바닷물이 흐르고 주변은 프레시워터가 흐르는 겁니다. 극대화시키는구만. 예. 그러면 아까 청수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부동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여기 왔다가 어디로 가 그럼 얘는? 여기서 순환을 하죠. 어떻게 여기 순환을 와서 여기 굵은 관 있잖아요. 일로 지나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실은 일리 와서 일리 들어가는 겁니다. 일로 와서 일로 들어간다? 그렇죠. 순환이 이쪽이구나. 예. 여기서 식은 부동액이 들어가서 간접 여기다 넣는 겁니다. 이걸 열면 이 안에 부동액이 들어있죠. 이렇게 해서 라디에이터 캡이에요 이게. 얘도 있나 아직? 멀쩡하네? 잠깐 들어있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열건기는 부동액을 시키는 거잖아요. 엔진 자체를 시키는 건 아니고. 예. 이게 해수가. 예. 부동액을 시켜서 부동액이 엔진 내부로 순환하면서 엔진을 시켜요. 엔진 시키는 건 부동액이고 예. 이거는 그 데워진 부동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부동액이 전체를 다니면서 전체를 다 식혀주는 효과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걸 다니려면은 걔도 다니려면 펌프가 있어야 되겠죠. 그 펌프가 어느 거냐? 요겁니다. 요 풀리. 요게 돌면 요 뒤에가 펌프예요. 부동액이 순환 얘가 펌프라고. 부동액 풀리다? 돌리는 풀리. 부동액이 순환시켜주는 펌프입니다. 유수 분리기는 어디 있어? 유수 분리기는 여긴 없고 제가 따로 갖고 왔죠. 아까 말씀드린 유수 분리기가 요거는 요 앞쪽에 엔진 앞쪽에 따로 달려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다는 위치는 연료 라인 중간에 아무데나 달아도 됩니다. 나와라. 무지하게 크네. 예, 이게 제일 이거보다 좀 작은 아니야, 이거? 이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작은 사이즈도 있는데 큰 거 달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오래 쓰니까. 얘를 어디다 달아? 얘는 어디 선체 벽에다 붙이고 호스만 연결해서 엔진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프리돔에 이게 있어? 있어요. 있어? 네. 난 못 봐서.
이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일 테고. 벽에 붙어 있어? 예. 엔진에 안 붙어 있던? 엔진에는 없습니다. 이거. 연료 라인이 엔진하고 별도예요. 이거. 봤어? 그럼 프리덤에 있어? 있기는 있는데 상태는 모릅니다. 한번 확인해봐야죠. 나는 얘를 본 적이 없어 프리덤에. 그래서 이거보다 작은 게 달려있기도 해요. 요만한 거. 어디에 붙어 있는 거짓말 걸로 기억이 돼? 엔진에서 그러니까 연료 탱크 저 뒤쪽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연료 라인 중간에 아마 조그만 거 아마 달려있을 겁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죠. 요거는 그 연료 탱크 쪽에 설치를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엔진 쪽에? 그건 관계없고요. 중간에 라인만 따서 아무데나 라인은 편한 자리에다가 위치에 공간에다 아무 상관없어 붙이면 돼요. 공간에다.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지나가면서 뭐 여기서 지나가면서 물은 공기란다. 기름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에 쌓입니다. 근데 그러면 연료만 위로. 지나가는 순간 그게 걸러지진 않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 걸러집니다. 아, 지나가요? 이건 밑으로 내려갔다가 소용돌이 치면서 일이 나가니까. 아, 여기서 그럼 한번 정체가 되는 원심 거예요. 분리가 되는구나. 그렇죠. 여기 보면은 날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여기에 물이 쌓이기 시작해요. 와류가 그러면 요 코크를 풀러서 물만 빼주는 겁니다. 기름이 이렇게 원심 떨어질 분리가 때까지. 되면 분리가 피 되죠. 저어서 그죠? 그리고 필터 갈 때는 요 위에를 풀르면 갈기 쉽게끔 진짜 이렇게 있어서 쉽지. 이거 이렇게 하면 만약에 구석에 가서 이거 하려면 진짜. 요 위에 것만 이렇게 빠집니다. 필터는. 이건 연료 필터. 그렇죠. 똑같네 이거. 이건 필터입니다. 걔는 그래서 소모품이고 계속 다시 갈아줘야 넣고. 되나? 예. 들어오지면 이물질, 들어온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 들어주고. 안 보이니까 이렇게 빼갖고 보면 되죠. 근데 어떤 유수 분리기는 아예 여기가 전체가 투명한 것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더러운 것도 겉에서 봐도 더럽구나 그럼 갈면 되는데 관리하기는 이 방식이 편합니다. 요체도 그래요? 당연히 그 키로수가 있죠. 몇 킬로마다 점검해주고. 몇 킬로가 아니고 보통은 마일리지 그 있어 다. 시간으로 계산하죠. 아, 공회전도 많이 하니까. 네. 엔진 사용 시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 건 마일리지가 거의 대부분 오래다가 또 고장나요. 그래서 프리덤마다 그런 걸 갖다 고장난다. 달아놓으면 정상이다 이렇게 되는 고장난다. 거죠. 정상이다. 탱크에서 이걸 거쳐서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오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요거는 필터만 따로 공급되는 거니까 요건 나중에 필터 필요하면 필터만 갈면 돼요. 뭔 필터 이 필터는? 이게 여기 들어갔다 이거 아까 하네. 똑같은 유수분리기 거. 필터? 네. 같은 규격의 필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엔진에 원래 순정품으로 달려있는 유수분리기 필터입니다. 조그맣죠? 그죠? 이건 엔진에 원래 달려있는 엔진 부품입니다. 이건 어디 달려있냐? 여기.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있다. 프리덤에도 예비. 프리덤에도 있죠. 예비. 그래서 요걸 풀러내고 요 캡을 뜯으면 그 이 안에 요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연료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연료나 유수분리기를 지나서 호스가 여기 연결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펌프입니다. 프라이밍 펌프. 연료를 연료 탱크에서 빨아 올리는 픽업 펌프 혹은 프라이밍 펌프라고 하고 얘는 뭔 동력으로 돌려줘 그럼? 엔진에 연결돼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그걸 그래서 눌러준다는 게 이거구나. 예, 이렇게 막 눌러주면 캠 축에 연결돼 있어서 캠이 돌아가면 펌프가 자동으로 돼요. 근데 밖에서 만약에 이런 라인을 연료 라인을 정비를 하고 그러면 디젤 엔진은 공기 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디젤 엔진은 연료 라인 안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분사가 안 됩니다. 시동이 절대 안 걸려요. 잠깐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묻읍시다. 프리덤에 여태까지 연료가 앵커 나가지고 공기를 빼는 작업을 한 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는데 만약에 가정하고 네. 그럼 이제 연료가 다 빠져가지고 연료를 넣는데도 시동이 안 걸려서 에어를 빼야 된다는 가정하에 어디를 건드려야 돼? 자,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연료가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엔진이 펌핑을 해갖고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엔진을 계속 돌리면 언젠가는 에어는 빠집니다. 근데 그러려면 스타트 모터가 고장이 나겠죠. 그죠? 배터리가 나가든가. 그러면 사람이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때는 요 프라이밍 펌프를 손으로 누를 수 있게 돼 있어요. 프라이머 펌프? 프라이밍 펌프. 프라이밍 펌프? 예. 소리 들리시죠? 여기다 손가락을 대고 해보면 빨아들이는 게 느껴져요. 연료를 요거를 막 손으로 눌러주면 연료를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요 연료를 빨아들여서 라인이 여기 연결돼 있죠. 그죠? 보시면 여기 조그만 볼트 하나 있습니다. 요게 에어 빼는 에어 벤트예요. 요걸 풀러버리고 여기서 펌핑을 막 하면 유수분리기를 거쳐서 펌프를 거쳐서 여기가 꽉 차면 여기서 공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연료가 쭉 나옵니다. 맞아. 그러면 다 빠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1차. 그러면 다 하고 이걸 잠궈 놓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아닌 거 아니고 그때부터는 스타트 모터가 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분사 펌프가 요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은 연료 라인이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개가, 파이프 세 개가 각 기통으로 가는. 그러면 여기서도 빼주면 좋은데 여기서 빼는 건 요 위인데 잘 안 보여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요 위에 파이프 연결된 거 있죠? 세 개 연결된 거 요거를 살짝 풀러줍니다. 다 풀르지 말고. 보트랑 똑같네? 하는 방법은 그럼? 예, 보트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잖아. 풀러주고 스타트 버튼을 돌려요. 그 엔진이 막 돌아가면서 제가 펌핑을 해갖고 연료를 올려주고 이 분사 펌프에서 분사를 시켜줘요. 그러면 공기가 있으면 공기부터 빠지겠죠? 공기가 막 빠지다가 여기서 기름이 이제 찍찍하고 나오기 기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 빠진 거예요. 잠그고 시동 걸면 걸립니다. 스타트 모터. 스타트 모터는 여기 있습니다. 요게 스타트 모터. 여기 스타트 모터가 이건 뭐예요? 이 스타트 모터가 요건 발전기. 발전기. 제- 이게 스타트 이게 스타트고. 이게 엔진 돌려주는 시동 걸어주는 스타트 모터. 요거는 발전기입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뭐 전자 인젝션이 불을 이렇게 불꽃을 튀게 해줘서 그건 이렇게 가솔린 엔진이고, 하는 건데 디젤은 디젤은 압축. 이게 왜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디젤은 공기를 강하게 압축을 해요. 네. 그러면 공기라는 게 강하게 압축이 되면 압축이 될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네. 공기 온도가. 그러면 높은 온도의 공기에다가 디젤을 안개처럼 쫙 분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발화가 돼요. 그리고 이제 자연 착화 방식이라고. 2.1바가 되면 132도가. 그러니까 따로 점화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젤 엔진이 더 유리한 게 몰랐어. 점화계통이 없기 때문에 네. 간단해지거든요. 가솔린은 전자 그게 없으니까 압력하고 온도가 정확하고 굉장히 없어. 정확해요. 네, 정확해요. 실제 시험해 보면 온도가 얼마 올라가요? 2.1바가 되면 기압이 2.1바에 정확하게 132도가 팍 생겨요. 132도입니다. 그게 이제 상관관계가 정확해요. 자,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겨울에 시동 안 걸리는 게 잘 안 걸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디젤 그렇죠. 엔진은. 그렇죠. 왜냐면 온도가 차가우니까. 그래서 그거를 시동을 걸기 쉽게 하려고 예열 플러그를 박아놓는 겁니다. 디젤 엔진에. 공기를 데워주려고. 차가우면 잘 안 걸리거든요. 모든 디젤 엔진은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디젤 엔진. 나는 이게 아무리 전기 배선을 봐도 그 매뉴얼에 전기 배선이 그렇게 없어요. 이 스타트 모터. 제가 24시간 5년 내내 맨날 하는 게 압력이랑 온도 시험. 맞다. 어제 새벽에도 그거 하다가 지금. 압력과 온도만 체크. 니들이 보트를 사건 요트를 사건 기름이 앵꼬가 나가지고 그 기름 엔진이 쓰고 주유를 했는데도 안 돌아가. 그때를 대비해서 다시 한번 리핏 한번 해주시죠. 자, 연료 탱크에서 이게 유수분리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연료 탱크가 저 앞에 있고 유수분리를 거쳐서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호스가. 자, 그러면 다 비었을 거 아닙니까? 앵꼬 났으면. 그죠? 그러면 여기부터 채워야 되는데 물론 중간에 쭉쭉이라고 아시죠? 네. 보트에 쓰는 거. 그거를 여기다 달아놓던가 여기다 달아놓으면 더 쉽습니다. 평상시에 달아놓고 앵꼬 나면 그걸 쭉쭉쭉 하면은 여기 와갖고 여기까지 다 올라가거든요. 여기 분사품부 직전까지는. 그러면 괜히 이거 갖고 이거 안 해도 되니까. 네, 이거는 펌핑이 되는 게 양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그걸 달아놓는 건 훨씬 쉬운데 없다 치고 없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기를 열어놓고 유소불리기 위에 요 볼트를 열어놓고 여기서 펌핑을 막 하면 연료가 빨려 들어와서 유소불리기가 가득 차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요 유소불리기를 채우고 유수분리가 가득 찬다는 얘기는 뭐지?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기름이 바깥으로 여기로. 가득 찬다는 표현을 왜 썼지? 여기 물이 들어와? 그럼 뭐가 들어와? 아니 기름이 연료가 들어와? 들어와야 아, 돼요. 기름이 들어온다? 예, 기름이 차면? 오케이. 여기가 비어 있으면 아. 당연히 안 되죠. 아. 연료가 차 있어야 돼. 그러면 빠지고 여길 거쳐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여기서 분사가 되면 물이 연료가 쭉 올라오면 잠그고. 여기까지는 다 잠궈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잠그고 공기가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 일로 우리는 와야 요 노즐에 연결되어 있는 요 17mm 요 볼트 너트를 풀고 파이프 유니온을 풀은 다음에 살짝만 17mm가 그다음에 어디? 요겁니다. 17mm. 예, 요 세 개를 풀고 그 다음에 스타트 모터를 왱왱왱왱 돌려주세요. 근데 돌릴 때 주의할 점은 10초 이내로 10초 정도 돌리고 이게 시동 네. 말하죠. 그렇죠, 시동 10초 이내로 돌리고 10초를 돌렸으면 끄고 1분 이상 쉬십시오. 왜냐면 이 스타트 모터는 그 장시간 돌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 열 받으면 타버립니다, 코일이. 그래서 10초 정도 돌리면 1분 이상 쉬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보통은 한 번이면 돼요.
한 번 내지 두 번. 그래갖고 여기서 연료가 옆으로 분사가 안 되고 옆으로 찍 나오면 세 개가 다. 그러면 다 빠진 겁니다. 그럼 멈추고 잠그고 시동 걸면 걸리는 거예요. 앵콘하기 전에는 그 에어가 찰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있습니다. 기름이 계속 아, 그래요? 도니까 먼저 그 아라파니 2호처럼 연료 라인 중간에가 구멍이 나면 그러면 연료가 새는 게 아니고 공기가 들어가요. 공기가 그러니까 혼입돼서 펌프 전이잖아요. 펌프 전이면 마이너스 압력입니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연료가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구멍이 나면 공기가 거기로 빨려 들어가. 그러면 라인에 공기만 가득 차죠. 그럼 거기를 수리를 하고 그럼요. 딱 수리를 한 다음에 여기 공기만 있으니까 공기 그럼요. 빼고 다시 에어백에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다 해서 에어 다 뺀 다음에 시동 걸고. 초보자들이 이걸 지금 10초 이내로 하라 그러는데 시동이 안 걸리니까 이걸 들이다가 얘가 나가. 두 개를 같이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장 얘기를 듣고 한 번 꺼져가지고 이걸로 계속 걸었거든. 아, 키가 부러졌어. 시동 키가 부러졌어. 시동을 걸 방법이 없어. 시동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야. 시동 키가 부러져 시동을 못 걸. 이게 우리는 고정식이니까 얘가 부러져 버렸네. 시동을 걸 방법이 없어. 한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거 어떻게? 옛날에 내가 하는 걸 봤거든. 프리도마에 와서 드라이버를 어떻게 걸어야 되냐? 그랬을 때 내가 옛날에 본 모양으로 해가지고 요것만 계속 내가 건드렸어. 이렇게 찍찍하면 얘가 돌더라고. 아 여기까지 닿으니까 돌았겠네. 도는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얘가 나가버렸어. 근데 그래서-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 아니요, 둘 다 플러스입니다. 아, 둘다 이거는 플러스예요? 스타트 신호선. 이거는 신호선. 배터리에서 오는 본선. 아 그러니까 이거 신호를 주려고 탁탁 신호를 여기다 넣어준 거구나. 스위치 같은 거는 아, 스위치를 옛날에 차 훔칠 때 그거야 그거 영화에 나오는 거 있지? 그 말씀이 그거야 그거 그거 뜯어내고 대전만 뜯어내고 그러니까 여기를 쇼트 시킨다는 얘기죠. 맞아 그 얘기야. 아, 근데 그게 안 해보면 보통치가 아니잖아. 안 해보면 말로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저 완벽히 이해했어요. 안 해보면 나처럼 얘를 태워 먹는데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잘 안 돼. 쇼트 시킨다는 얘기. 그러면은 배터리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터리는 배터리가 살아있어요. 나중에 배터리가 나가 계속 그러니까 배터리가 없으면 이거 아무 소용 없고. 아니 배터리는 배터리가 없으면 돌려야 돼요. 이걸 돌려야 돼. 이거 돌려야 돼. 아니 그건 거의 없어. 이거 돌리니 이거는 지금 메인 배터리가 안 되니까 예비 배터리에서 지금 우리가 자동차 뭐 긴급 출동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프리돔을 예를 그런 들자. 것도 많이 팔아요. 조금 해가지고 네. 점퍼선. 네, 네. 좀 프리돔을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저 계단을 탁 틀면 여기가 정면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저런 뭐 어쩔 수 없이 시동을 걸어야 될 때 지금 쇼트 시킨다는 거. 그때 드랍을 가지고 한 사람이 여기를 쑤시는데 걸리더라고. 쇼트가 딱 걸리는 거야. 그게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요트 타도 다 여기가 정면이야. 그다음에 드라이버를 가지고 어디를 쑤신다고? 드라이버가 요거하고 요걸 연결시키는 거. 예, 이렇게 여기서 하면은 이런 데 닿을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건 다 마이너스예요. 엔진 본체는. 플러스는 요거 두 개입니다. 달랑. 그러니까 공간이 있으면 이 아래에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도 돼요.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야, 얘를 방해해봐야. 말로 했으니까. 이따가 실수를 해볼 수 있어요. 배터리가 나갔을 쇼트 때는 한 번씩 드라이버 하나씩 들고 배터리가 나갔을 때는 쇼트 한번 시켜. 배터리가 나갔을 배터리를 때는 들고 와서 배터리를 들고 와서 선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마이너스는 본체에다 아무데나 대고 플러스만 가지고 여기랑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두 개. 마이너스 아무데나 대면 되고 마이너스 진짜 마이너스 이거 저거 12V. 시동 걸어주는 거. 12V 마이너스 여기 하나 물리고 플러스는 여기 두 개를 같이 물리고 네. 그러면 걸립니다. 근데 말은 쉬운데 처음 해보면 딱 될 때 스파크가 팍 튀어요. 겁납니다. 안 죽어요. 해보십시오. 이제 볼트가 그나마 12V라서 마음 우리 차도 똑같잖아. 이거 마이너스 타면 튀잖아. 스파크 튀잖아. 그렇지. 과감하지 않아서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맞아요. 과감하게 딱 되면 오히려 덜 튀어요. 이게 좀 찌릿하죠. 대신 두 개를 같이 보험회사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두 플러스 개가 같이 붙어야 돼요. 하나만 해주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연결이 돼야 되는. 이렇게 평소에는 얘가 이렇게 덮여 보통 이렇게 이렇게 덮여져 있죠. 이렇게 커버. 요거는 벗기고 예. 근데 배터리가 살아 있는데 이걸 하는 경우는 어떤
10% 키가 아, 나는 배터리가 없는데 키가 부러지거나 뭐 안 되고 얘가 안 메인 배터리가 나갔으면 하나 잊어버려. 키가 부러졌거나 연결된 손 시그널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키 이쪽에서 부러졌거나 요건데 잃어버린 선에서 여기 이게 이제 계기판 쪽 홈박스 쪽에서 원리에서 배터리가 없을 때 살리는 방법이라 그래서 헷갈렸어.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나가실 때 요즘은 자동차 점퍼선이라고 요만한 배터리에다가 띠게 2개 달려있는 거 팔아요. 얼마 안 합니다. 그걸 충전해갖고 배 하나 갖고 다니시면 이 정도 시동 거는 거 그걸로도 충분히 거시고 배터리가 다 나가죠. 어차피 시동만 걸리면 전기는 또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동만 걸리면 나머지 이제 아무것도 시동이 없어도 이제 전기가 다 죽어도 얘는 계속 돕니다. 그러니까 연료 배터리가 배터리가. 없을 때는 그 기상 배터리로 여기를 탁탁 해주면 걸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제너레이터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하나 포인트 벨트. 벨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엔진에서 이 V벨트는 수명이 되게 짧아요. 생각보다. 왜 수명이 짧으냐? 이런 풀이 녹이 나거든요. 바다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벨트 옆면은 갉아먹고 점점점 얇아지다가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런 식으로 늘어지기도 합니다. 다 나가지고. 그래서 벨트 관리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예비 벨트를 항상 갖고 다니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늘어나면 소음도 나고 막 소음도 그러겠지. 납니다. 벨트는 뭘로 갈아요? 뭘 하나 빼야 될 것 같아요. 벨트는 요걸 풀르면 발전기가 요렇게 움직이죠. 여기를 지금은 요걸 풀러놔서 이렇게 밀어놓은 겁니다. 벨트를 끼고 요걸 풀러서 위로 당기면 당겨서 팽팽해지죠. 팽팽하게. 네. 그 다음에 요 벨트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랑 요거를 두 개를 살짝 풀르면 이 펌프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공간이 있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가서 벨트 빼고 낀 다음에 다시 밀면 됩니다. 이게 이 공간이 이 펜 그렇죠. 조정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조정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요거 벨트는 여기와 이쪽에서 이쪽이요. 가봐야 돼. 이쪽에서 두 군데가 있어. 여기 여유 공간 있는 애 요거 하나. 그다음 여기 여유 공간 있잖아. 여기 여유 공간 있는 애 하나. 거기에 이제 두 개가 있네 여기 볼 때. 요거랑 그러니까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 애들. 로 조정. 여유 공간이 있는 애들. 유격을 저 공간에 괜히 있는 게 아니었네. 요걸 이렇게 내리고 열로 들어오는 그다음 얘는 이제 위로 바닷물을 올려서 그냥 걸러주는 필터는 안 갈아주세요? 그거는 가는 게 아니고 청소입니다. 이거는 그냥 철망 스트레이너라고 해요. 필터라고 안 그러고. 철망으로 돼 있어서 그 안에 보면 뭐 5만 가지 찌꺼기가 한참 쓰다 보면 쌓이거든요. 그러면 철망을 꺼내서 이건 매연 나오는 거 끝입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매연 나오는 거. 요거는 에어클리너입니다. 공기 들어가는 거.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거죠. 흡입돼서 공기 이거 들어가는 좀 찌그러져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풀러보면 이게 안 풀리겠다. 풀러보면 이 안에 에어 필터가 있어요. 여기 실린더가 여기 지금 피스톤 이런 거는 지금 뜯어야지 여기서는 안 안 보이죠. 보이죠. 네. 엔진을 이 분해를 에어 해야 필터도 보이죠. 그럼 갈아야 되는구나. 예. 하나, 둘, 유수 필터 셋. 이거 필터 네. 연간 여기 안에 정비, 에어필터. 연간 정비 항목. 자, 먼저 엔진 오일, 오일 필터. 그다음에 냉각 라인에서는 헤스펌프 임펠러, 그죠? 그다음에 연료 라인에서는 유수 분리기 필터, 엔진 안에 있는 연료 필터. 저 조그만 거요? 그렇죠. 그다음에 벨트. 그다음에 감속기 오일. 그렇습니다. 감속기 오일은 어디다 집어넣어요? 감속기 오일은 여기 감속기에서 보시면 요 위에 뚜껑 있죠? 이게 엔진 오일 게이지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러서 아까 얘기했던 노란색은 거구나. 여기 다 오일. 보시면 여기 오일 찍히죠. 여기 보시면 요 끝에 여기에 산에서 라인에 딱 걸려 있으면 정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 오일이랑 그냥 같이 써라 이거죠? 여기다 엔진 오일 넣는 거죠? 여기다. 예, 이게 엔진 오일 그건가? 예, 그게 엔진 오일 딥스틱. 아까 부동액 얘기하신 게 그게 엔진 오일이죠? 부동액은 냉각수. 냉각수. 달라요? 완전 냉각수. 이거 왜 안 열리죠? 여기가 냉각수. 세게 돼 있어. 맞다. 부동액. 내일은 여기 아니, 무슨 연장으로 열어야 되겠네. 맞아. 그렇게 생각. 여기는 엔진 오일. 그 검사하는 거. 네. 부동액 냉각수. 아, 또 하나.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후진을 넣는 게 케이블 방식이거든요. 배는. 그죠? 케이블을 오래 쓰다 보면 늘어나거나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후진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와서 배 밑에서 여기서 전후진을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전진 후진을
혼자서 못하겠네. 여기가 중립이고 전지. 전지 누가 한 명 있어야죠 크루가. 이게 어디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저쪽에 붙어 있는 거지. 자, 전진. 워키토키를 이게 불량 같은 거 이게 팔이 들어가요?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뒤쪽에서 이렇게 보이면. 뒤에 자, 문열 이쪽에 반대쪽이야. 뒤에 문이 있어요. 샤프트 추가하고 얘가 여기 보면은 오일 구역에 대해서 나와 있죠. 네. 오일 SA 20에 30 HD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오일 규격이에요. 근데 없어요. 한만 뒤져봐도. 그 30이 뭐 30W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엔진 오일 점도하고 틀려요. 이거는 20 혹은 30 점도가 더 HD라는. 굵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점도는 그러니까 그 고온에서의 점도를 나타내요. 앞에 그 W가 안 붙었기 때문에 냉각 점도는 없는 거고 뒤쪽에 단일 점도입니다. 그래서 30이면은 보통 그 온도가 표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 몇 도까지는 점도가 유지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높은 걸 쓰면은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높은 거는 그게 40으로 넘어가도 관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높아도 그 그렇죠. 정도의 점도가 성능을 유지돼서 유지된다. 보호가 숫자가 된다는 커질수록 비싼 거. 엔진 오일 갈 때 지금 저 압축키를 써가지고 빼내잖아. 예. 내가 압축키를 써서 빼낸 적이 없어요. 네. 계속 엔진이 노후돼가지고 보충만 하셨잖아요. 계속해서 네. 압축키를 써가지고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해줘. 엔진 오일을 교환하실 때는 압축기 요즘은 많이 싸요. 그걸로 교환을 하시는데 어디서 하느냐? 요 게이지 구멍으로 합니다. 아 여기다 넣고 해? 네, 이 안에 넣고. 그 이제 관 대롱이 있겠지. 네, 대롱을 넣고. 대롱을 넣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대롱을 이렇게 하면 돼. 바닥까지 넣고 펌핑을 하면 쭉 빨려 올라오죠. 그거 다 빨리면은 공기가 막 빨려 오르기 시작하면은 다 된 겁니다. 그러면은 꽂아놓고 오일만 부으면 되죠. 정량은. 되게 간단하네. 간단해요. 그리고 아니 필터만 그럼 갈면 그것만 돼요. 사면 그냥 끝나는 얘기네. 이거 압축. 그럼요. 그걸로 다 자가 정비합니다. 난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줄 알고 여태까지 안 했네. 아니, 장비빨이죠. 그거 사장님, 이거 엔진 오일 이렇게 뺄 때 네. 그러니까 기름 이렇게 한 펌프 있잖아요. 그 석유 이런 거 하는 거죠. 네. 앞에 노즐만 이게 좀 적절하게 맞춰가지고 그것만 어떻게 그걸로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압력이 엔진 오일은 점도가 점도가 있기 때문에 있어서. 네, 물이 아니잖아. 점도가 약한 것들은 그걸로 나오는데 근데 이건 점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나와야 돼요. 만들면 되겠네. 수족관 펌프로. 원래 근데 자가 오일 교환기라고 해갖고 모터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뭐 한 3만 원인가 4만 원 정도 하는데 자가정 비용으로는 쓸만합니다. 제가 써봤는데. 그러면 호스 꽂고 배터리 연결만 하면 지가 웽 하고 끄고 올려요. 그거는 뭐 크게 뭐 안 들고 다녀도 되죠. 근데 저희 같은 그 미케닉이 쓰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한 4대 가니까 뻗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버렸죠. 저희는 오히려 수동을 더 선호하고 장시간 써야 되니까. 근데 자가정 비용으로는 4번 갈면 4년 쓴다는 얘기인데 3만원 투자해서 4년 쓰면은 가성비 훌륭하죠.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더 편하기도 하고, 그러면 오일 받을 통만 하나 갖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펌프 연결해서 키기만 하면 오일 나오니까. 그 폐유를 어떻게 쳐? 폐유는 카센터에 갖다 주십시오. 아무데나. 그럼 다 받아요. 거기서는 어차피 진짜? 그럼요. 거기 폐유 얘들은 처리 그걸 들어가니까. 하면 다시 뭐 얻는 게 있나 보지? 폐유를 가지러 와가지고 뭐 하다못해 장갑이나 드라이버라도 하나 주고 가져갑니다. 폐유 처리 업체는. 왜냐면 폐유는 다시 가갖고 공장 연료로 써요. 정제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담 없이 줘도 된다. 네, 그럼요. 뭐 대환영까지는 아니어도 안 받지는 않습니다. 카센터에서.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겨울이 있잖아요. 겨울. 이 엔진의 경우에는 겨울을 대비해서 물을 빼줘야 되는 포인트가 있죠. 왜냐면 바닷물도 얼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정말 추울 때는 정곡항 같은 데는 그 바다 위에 막 걸어 다닙니다. 이만큼씩 얼음이 얼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 엔진도 얼어 터져요. 분해액 들은 부분 말고 바닷물 들어간 장. 그러면 물을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배 바닥에서 올라오는 코를 잠그고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잠그면 이제 물은 더 이상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호스 라인을 열어서 요 펌프 들어가는 라인에서 호스를 빼서 거기서 물을 흘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물이 빠지죠? 그럼 이 엔진은 거기서 빼고 이 펌프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호스를 빼면 물이 거의 다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여기 여기에 뺄수 호수가 어디 있게. 어디 있었지? 여기
펌프 보시면 요쪽에 나가는 거, 요쪽에 들어가는 호스, 요 라인 있죠. 요거. 그걸 빼면은 양쪽을 빼라. 그렇죠. 양쪽을 다 빼면 뽑는다는 거지. 그렇죠. 호스를 분리하십시오. 그게 제일 그러니까 편합니다. 추워지기 전에 뽑아놓으라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물을 다 비워버리면 얼지 않으니까. 동파 아. 방지를 위해서 프리도머는 어떻게 미리 해놓고, 빼놔야 되는 얘기. 프리도머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말이 쉽지 막상 가서 어느 밸브인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프리도머는 시스루 밸브, 바닷물 끌어들이는 밸브를 잠그고 시동을 틀어서 그 임펠러가 돌아서 바닷물 계속 빼나거든. 그래서 이렇게 빡빡하게 이제 다 빠질 때까지 하놓고 스톱을 시켜. 그래도 여태까지 문제는 없어. 그래도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다 빠지지는 않지만 꽉 차 있지는 않거든요. 저거. 그러니까 동파는 안 되죠. 그렇지. 동파는 안 그러면 되니까. 꽉 차 있지 않으면 얼어서 부피가 늘어나도 파손이 이제 되지 날 않아요. 따뜻해지면 그게 다시 녹아서 다시. 그렇죠. 네, 원한도 아셔야지만 그 원리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물 다 빼고 요게 열교환기에서 물 빼는 자리예요. 바닷물. 수도꼭지 같은 거 있죠? 요걸 풀르면 요 안에 있는 바닷물은 다 나옵니다. 어떻게 근데 바닷물이 들어왔는지 부식이 됐네. 그까지 하면 원래 정상이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사실은 친환경 부동액을 엔진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해수 라인에다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코크를 잠그고 이쪽 라인에다가 부동액 통에다 연결해서 엔진 시동을 걸면 부동액을 쭉 빨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배출되기 직전까지 시동 뭐 한 1분도 안 걸려요. 친환경으로. 그렇게 해서 딱. 근데 친환경이어야 됩니다. 그 물에 빠져나간다. 네. 이 초록색 부동액 에틸렌 그리콜은 독성이 있거든요. 그건 쓰면 안 되고 프로필렌 그리콜이라고 해가지고 독성이 없는 부동액이 있어요. 주로 빨간색입니다. 분홍색. 그걸 씁니다. 선반이. 구하기 쉬운데 일반적인 부동액보다는 좀 비쌉니다. 근데 여기 뭐 양은 많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 엔진에도 친환경 부동액을 쓰는 게 좋아요. 뭐 불의의 사고로 부동액이 샜다든가 그러면 바닷물에 배출을 해도 문제가 없는 부동액이. 이 엔진은 몇 년인데 대략? 글쎄요, 외관상으로 몇 살 먹은 것처럼 40년 보이시니까. 됐다. 40년. 우리도 뭐가 33년, 3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죠. 아 진짜 아까 저는 얌마라고 그냥 발음하시는 줄 알았더니 진짜 야마네. 얌마입니다. 얌마네. 일본 거예요. 예, 얌마 얌마. 그리고 이름도 얌마. 지금도 요만한 엔진들이 소형 엔진들이 얌마에서 요트용으로 많이 공급이 돼요. 새 엔진들이. 이건 아니고 이제 YM으로 바뀌었죠 시리즈가. 3YM입니다. 보드번호. GM에서 또 하나 좀. 얌마네. 프리도머가 내가 살 때부터 일발 시동이 안 됐었어. 그래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배터리가 약해서 그렇다, 무슨 뭐 배터리를 갈아도 안 되고, 그 구리선이 뭐 경화돼서 그렇다, 뭐 별별 소리가 다 있었는데 한 사장이 해결을 했었어. 그 뒤로 내가 이 양반을 명인으로 인정. 그게 어디였냐면 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 단자라고 그랬어. 한 사장 말로는 단자가 지금 여기 6핀, 여긴 커넥터라고 그래? 예. 여긴 6핀, 4핀이 있었는데 얘를 갖고 와서 연결시킨 뒤로 일반 시동이 됐어. 아무도 해결을 못했던 걸 한 사장이 해결해서 내가 그 다음부터 한 사장을 인정하기 시작했거든.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그거는 킥박스에서 계기판 앞에 운전석에 있는 킥박스에서 배선이 와갖고 여기 꽂히는 겁니다. 메인 안에서. 스타트 모터까지 그러니까 계기판 아니면 시동키 뭐 이런 전기선이 엔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얘는 뭐고 얘는 뭐야? 그 선 색깔을 봐야 되는데 아마 어느 한쪽은 시동하고 관련된 뭐 메인선이고 이쪽이 아마 시동 관련인 겁니다. 요거는 계기판 선이고 그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럼 그게 문제가 됐던 게 지금 그러면 커넥터 접점이 안 좋았던 거. 커넥터가 사가서 접점이 안 완전히 초록색이었어요. 그럼 전기 신호를 이렇게 정확히 정확히 전달 못했다. 그렇죠. 이렇게.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접점이 그래서 제대로. 커넥터를 생략해버리고 하나하나 다 연결했습니다. 얘를 잘라버렸나 그때? 네, 다 잘라버리고 아 그럼 커넥터 없애버렸구나. 퀴도로 들어가시면 보여요. 커넥터를 하나하나 다 색깔 맞춰가지고 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꽂아놓은 거예요. 매뉴얼 보면 뭐 그게 선 배선이 있긴 하더라. 아니 이거를 커넥터를 갈면 더 간편. 그러니까 어땠든 생각은 커넥터만 안 하나에 나오거든요. 배선 전체입니다. 부품은 구하기도 어렵고. 근데 뭐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 엔진을 딱 겉에를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엔진 닦는 거요? 이게
이거는 브러쉬로 밀거나 아니면은 그 요즘은 그 저 샌드 블라스터가 있어요. 모래를 품어가지고 이렇게 녹난 거 제거하는 거. 뭐 그런 걸로 하면 깨끗해지긴 하죠. 일은 힘들지만. 근데 이게 닦으면 좋아요? 아유, 당연히 좋지. 닦으면 당연히 좋죠. 깨끗한 거. 그런 거 같아. 선생님 닦으라고 닦으면 이거를 꺼내야 되잖아요. 꺼내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그 엔지니어들이 엔진을 수리할 때는 꺼내서 이걸 분해를 해가지고 다 브러쉬로 다 밀어버립니다. 녹난 거 페인트를. 그래갖고 다 조립하고 테스트한 다음에 싹 칠을 하죠. 밖에다. 그 비용이 저렴한가요? 새로 사는 게 오래된 거. 엔진이요? 엔진 값은 이렇게 조금해도 그래도 꽤 비쌉니다. 아, 그러면 아예 새로 수리하는 게 당연히 싸죠. 완전히 뭐 피스톤이 막 부러지고 막 깨지고 그런 게 블록이 아니구나. 날아가고 이게 아니면 그냥 오버홀 하는 수준은 엔진값보다는 훨씬 싸죠. 그걸 보링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링이라고 합니다. 보링 작업 말씀. 네. 보링이나 아니면 오버홀이나 잘못하면 엔진 망가지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러시죠. 이게 이런 인젝터 이런 쪽도 뭐 저희가 풀어서 닦고 막 그런 걸. 그거는 닦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전문 업체에 맡기셔야 됩니다. 아는 게 낫지. 알죠. 그러니까 국내에 이렇게 오버홀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업체들이 이쪽에 많이 문제가 있으면 뭐 어떤 에러가 나요? 하는 곳은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곳이 많냐고 물어보시면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하는 곳은 많죠. 지금 이 6개가 프라고 꼽는 구멍이야? 알겠습니다. 그 프라고 정도로 꼽는 이해하겠습니다. 구멍이야? 이 6개. 이거요? 어. 이거는 그냥 노즐 고정해 놓은 거죠. 프라고는 어디다 꼽? 이거는 가열 플러그가 없죠, 이 엔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앞.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네. 이건 저하 플러그가 없습니다, 디젤이니까. 그리고 가열 플러그도 없어요. 이건 여기는 뭐 건드리면 안 돼요. 여기서 회상에서 손소 그 오너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사실. 아무튼 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해드린 역할은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집에 무사히 돌아오시게 만들어드리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아무 때나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제가 아는 한은 뭐 새벽에 전화하시는 게 죽겠는데 어떻게 그럼요. 당장 죽겠는데 완전 상황실 근무하시는 아니 그 의사분들도 새벽에도 전화 받고 나가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는 24시간 당연히. 그래서 아무 때나 전화하셔도 되고, 근데 가급적이면은 출항하시기 전에 점검을 많이 하시면 저한테 전화할 일이 없으시겠죠. 앞에 마트 차 타고 가듯이 나와가지고 시동 걸고 바로 가지 마시고, 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험 떠나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조건이 어떤 포장도로는 절대 아니거든요. 포장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날 기다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도 하고 알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로 설명드린 거 아마 일주일이면 다 잊어버리실 겁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그리고 직접 해보십시오. 손에 익은 거는 평생 안 잊어먹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 전화번호는 유튜브에도 공개되고, 그 다음에 뭐 저 소장님한테 여쭤보셔도 그 연결이 될 테니까요. 저장해 놓으셨다가 많이들 전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즐거운 세일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건데 기계적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처럼 진짜 하기 싫은 일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그거는 힘든 부분은 저한테 맡기시면 되니까 여러분은 세일링만 즐겁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